반갑습니다. 네, 저는 통합사회 과목 가르치는 현명이라는 강사입니다. 잠깐 제 소개 짧게 하고요. 그리고 상상고 내신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출 보면서 좀 얘기 좀 할게요. 일단 저 대성마이맥이라는 곳에서 인터넷 강의를 찍고 있고요. 뭐 유튜브나 또는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제가 실제 강의한 것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회사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수업을 하는지는 정말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방송도 많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고는 굉장히 수강생이 많습니다. 상상고 좀 많고 제가 짧게만 소개하고 바로 얘기할게요. 여러 학원을 다니고 2대 학원에서만 상상고를 합니다. 상상고 여기서 하고요. 그리고 외대부고나 상상고 이런 대원외고 이런 데가 주력 학교고 굉장히 오래 했어요. 이런 학교들을 다 통합사회가 나오는 순간부터 했고 외대부고나 상상고는 정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두 학교의 수강생이 많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는 신규 강사가 도전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머니들 더 잘하실 거예요 아마도. 여기 통합사회 선생님이 원체 실력이 좋아요. 원체. 그래서 지리 선생님하고 경제 선생님이 문제를 창작하는데 학교에서 창작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원래. 그냥 수능 기출 문제 조금 바꿔서 내는 수준인데 여기 완전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계세요. 여기는 거의 고3 수준의 문제를 창작해서 내요. 그래서 굉장히 대비를 잘 해줘야만 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이 상상고 문제는 상상고는 지리가 어렵고 외대부고는 경제가 어려운데 이게 약간 이렇게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아무튼 저런 학교들이고 저런 학교들을 왜 많이 하냐면 고3 강의도 해요. 고3 강의도 대치동 대형 강의에서 대형학을 많이 합니다. 통계 특강도 매번 하고 그리고 한국지리 강의 강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약을 좀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기출문제 보여드리면서 왜 학생들이 굳이 사회탐구를 학원 선생의 도움까지 받을까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객관식이 한 20문제 초반 정도 나오는데요. 요건 재량이니까 대충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대요. 항상 시험 문제 푸는데 20몇 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리고 주간식 4-5개가 초창기의 상상고는 주간식을 그냥 교과서에 두꺼운 글씨나 이렇게 프린트해서 강조해놓고 내도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이과적 성향이 있던 학생들이 안 외우고 가서. 근데 기출이 누적이 되잖아요. 2018, 19, 20 그러니까 작년 기출, 옛날 기출 다 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어느 순간부터는 교과서가 5년 이상 분석되고 기출이 5년 이상 분석되니까 정말 구석구석에 있는 걸 잘 꼬아서 내요. 그래서 1점으로 다 만듭니다. 주간식이 5문제라고 하지만 한 문제에 3개씩 달려있어요. 주간식이 짜자짜자짜자짜자짜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출제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주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한테만 오는 겁니다. 대치동에선 저밖에 강의가 없어요. 항상 1학기 중간에 누군가 깔아도 반드시 기말부터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정보 공유를 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옵니다. 그냥 선배한테도 듣고 동아리라서도 형용사한테 나라 왜 어디 갔어? 왜 딴 데 갔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없어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케어 받는 게 좋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고1 교과서, 미래행 교과서 쓰는데요. 70점인데 여기 주간식 나오네요. 여기 수업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걸로 수업을 안 합니다. 근데 프린트와 교과서가 겹치는 지점이 있어요. 내용상. 그러니까 이런 게 주간식으로 나와요. 이런 게 주간식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고3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막 얘기를 하거나 또는 에피크로스나 이런 철학자 칸트 얘기를 여기서 한다면 칸트 페이지 교과서의 구석에 있는 어떤 단어들 막 정언, 명령 이런 것들 이제 주간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냥 막상 여기 수업할 때 강조 안 하고 이렇게 이런 걸 정리해서 주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 주고 강의 찍어주고 그리고 EBS 변형 완성이 항상 조금씩 들어갑니다. 2-3단어씩 포함은 되는데 요거는 제시문 만드는 용도로 써요. 주간식으로 내지는 않아요. 이건 또 수업을 1차 안 하시거든요. 이거는 수업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정치와 법 파트 거기를 조금 하고요. 윤리 파트를 조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 상상고에서 선택한 미래행 교과서가 지리 파트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돼 있어서 문제를 내기 좋지만 이게 정치와 법은 듬성듬성 빠져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미래행 출판사 쓰면 그래서 개념 완성 되게 많이 씁니다. 이건 어차피 공식 1학년 교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겠죠. 뭐 사설 문제 쓰면 좀 오해가 받잖아요. EBS 거 이렇게 넣습니다. 되게 많이 써요. EBS 개념은. 외대본고에서도 이거 쓰고요. 뭐 교과서에 부족한 부분들을 씁니다. 다 이렇게. 그리고 학교 필기나 PPT 모두 포함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다 이런 느낌. 하면 하겠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하겠는데 날 잡고 한 일주일 하면 하는데 일주일을 쏟아야 될 이유가 있나? 사회탐구에.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게. 할 거 지금 바빠 죽겠는데 과학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이러는데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걸 제가 정리해 줍니다. 정리해줘요. 정리하고 정말 짧게 영상 포인트 딱딱 집어서 강의를 해주는 그런 방식의 수업을 합니다. 바로 기출문제를 제가 이제 이건 워드 작업된 거는 이제 우리 수강생들한테 주는데 지금은 우리 또 수강생한테 받은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선배 거였는데 어쨌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중간고사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런 그래프들이 막 잔뜩 나와요. 문제에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포함시키진 않았어요. 학생의 허락받은 것만 포함시켰고요. 여기는 일단은 자 볼게요 그냥.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이 막 잔뜩 나오는 이런 모습의 사회탐구를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무슨 지리 배우던 거랑 달라요. 중학교 때 지리는요. 이런 그림 주고 뭐 더운 지역인지 추운 지역인지 찾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래프를 줘서 전 세계 지도에 부분을 잘라서 매칭을 시키는 방식이 1페이지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나마 제일 쉬운 거예요. 저 페이지 그래서 이런 방식의 문제를 낼 때 학생들이 저 그래프 공부를 꼼꼼하게 할 리가 없어요. 중학교 때 그렇게 지리 1학년 때 배우는데 열심히 안 가르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깔끔한 이런 화면에 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제공을 하고 이걸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한 100문제에서 300문제를 매주 줍니다. 매주 학교에서 한 거를 보고 바로 이제 문제를 추려서 주고 이런 방식이에요. 어떻게 푸는지 강의 설명하고 이대로 풀 수 있는 연습 문제를 주면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제 교재거든요. 교재 퀄리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재에서 굉장히 정리가 잘 된 교재를 줘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게 다 커버가 되는 교재입니다. 제 교재는 뭐 여러 가지 그래프랑 지도를 결합하는 방금 이 문제잖아요. 지금 1번 문제가 2번 문제가 이런 문제들 뭐 어떤 거는 이제 나무가 나오면 나무의 그림 뭔가 정리된 자료 싹 줍니다. 필기 싹 정리해서 학교 필기 얹어가지고 이거 상상고 지금 수업했던 자료들이고요. 5월달에 4월달에 작년 이런 것들을 해서 그대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뭐 이렇게 기출 문제인지 기출 아니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주는 방식이죠.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요. 저 이제 그래프 문제를 넘어가면 이런 게 이제 킬러 문항이에요. 똑같이 배웠는데 과학인지 사회인지 분간이 안 가는 문제를 내요. 그래서 뭐 6월 2일인데 뭐 이렇게 낮의 길이가 짧은지 긴지를 보고 일출이나 일몰이면 밤이잖아요. 그래서 일출이면 해가 떴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누가 남반구인지 북반구인지를 지도 그려서 이렇게 맞추는 문제. 과학과 사회가 결합이 돼 있어요. 이 지리가 어렵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구과학과 좀 겹쳐 있거든요. 이 문제가 일단 10문제 이상 나와요. 최소 24문제 중에 10문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 줄 선생님이 필요하죠. 저런 거를 학교에서는 그림 띄워놓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자료를 싹 만들어줍니다. 학교에서 뭐 물어보는지 필기 다 해줘요. 제 교재에다가. 학교에서 했던 자료를 제가 잘라 붙여가지고 우리 이 자료 작업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해가지고 글자 필기 다 해주면서 짝짝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계절 물어봐. 결국에 계절하고 몇 월인지 물어보는 거야. 상상고에서 이렇게 해서 강의 다 찍어가지고 주고 연습할 수 있는 문제 100문제 이상 줘요. 적어도 100개는 풀어야지 풀 수 있습니다. 저 한 문제를. 그래서 이렇게 대비시키는 이런 방식의 강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지리 파트는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가 한국지리도 나오거든요. 이 문제가 계속 지리죠. 이 문제가 번호를 보면. 그래서 뭐 10번대가 넘어가도 생긴 모습들이 이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를 풀 줄 알면 그 다음에 빨리 풀어야 돼요. 풀 줄은 아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풀 줄 알게 됐다. 뭐 시간 2시간 주면 다 푼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간을 줄여야 1등급을 받죠. 보통.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대비를 해주는데 특히 주관식 문제 제가 아까 말했죠. 보여드릴게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주관식 서술형을 주고요.
뭔가 이렇게 학교 프린트 여기저기 거의 100페이지가 넘는 데서 한 달에 잘라요. 100페이지가 넘는 곳에서 한 달에 자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짜잘짜잘하게 ABCD를 다 해놓은 다음에 한 문제에 5문제 붙어 있어요. 제가 말했듯이 5문제 붙어 있어요. 그럼 다 서술해야 돼요, 이거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만 서술해야지, 안 그러면 다단점입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채점해요, 이거. 그래서 학교에서 뭐가 정답이었는지를 알려면 그동안 그 상사를 계속 가르쳐봐야 알잖아요. 가르쳐봐야 하잖아요. 이거 몰라요, 이거 타당사들을 절대 모릅니다. 이 답안지가 뭐가 학교에서 원하는 정답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1점씩 다 까입니다, 이거 문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왜 저한테 많이 오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차피 이 자료들을 쓸 것이다라고 상상고의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 이거 안 했네? 이거 했다, 이거. 그리고 요거 했으면 요걸 가지고 주관식 내면 요 밑줄이 답이다, 그냥. 밑줄이 답이다. 답 쓰고 외우자. 하고 이렇게 쭉 강렬 찍어줘요. 학생들이 달달달달달 외우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딱 맞춥니다, 이걸. 그래서 뭐 개발 제한 구역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스프롤 연성 방지. 이게 답이에요.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절대. 다른 거 쓰면 절대 안 돼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방지 이런 뜻이거든요. 학교에 쓰는 용어대로 써야 돼요, 그냥 문제를 쓸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식의 수업을 합니다. 우리 선행반 드는 학생들은, 제가 선행반 드는 학생의 학부형이 있으면 걔네 우리 학생들 자료 보면 알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이미 지금 한번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선행반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들었는데 이 사탐을 먼저 하면 잘하거든요, 무조건. 그리고 킬러 문항을 구성하는 방식 보여드릴게요. 이 서술형 3번 문제가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문제였어요. 이게.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이제 대화도 하고 전화도 많이 하거든요. 볼 때 이게 재판 청구권의 구성 요소를 3가지 서술하시고는 시험에 임박했을 때 필기해 주신 거예요. 필기. 학교에서 쭉 하다가 구성에 필기가 있는데 모든 학생 필기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문제들이 딱 나오는 순간 재판 청구권의 구성 요소를 3가지 서술하시고 제가 문자로 다 보내줬어요. 전날에 학교에서 이거를 썼다는 건 분명히 주관식에 되거나 객관식에 되거나 뭐가 나오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구성 요소 3개를 내가 요약해 줄 테니까 요 명사 위주로 찾아서 써라. 쓰던가 외워라. 그래서 쭉 써서 요 그대로 맞춘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에 더 많이 왔어요, 학생들이. 이거 학원 수업 안 듣는 애들이 못 맞췄거든요. 그래서 저런 문제들 다 제공해 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사 보여드릴게요. 전 통사만 주지 않아요. 제가 2과목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단위수로 따지면 정말 최고 아닙니까? 한 명이 얼마나 많은 단위수를 대비해 줍니까? 볼게요. 제가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 저는 제 강의를 하는 목적이 많이 얘기도 했지만 저 온라인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냥 뭔가 대단한 선생님이나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하지 막 정말 돈 벌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의 선생님은 아닙니다. 1년 동안 보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면 진짜 욕먹을 텐데 이런 거 생각하고 강의하거든요. 보통 학생들한테. 그래서 요 학생들이 한국사를 어려워하는 건 딱 하나예요. 어머니들이 어릴 때 한국사 배울 때랑 똑같아요. 한국사는 일단 숨 막혀요. 보자마자. 이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결국에. 여기 구석에 있는 거 다 외워야 돼요. 외우면 어떻게 외우냐면 말을 살짝 바꿔요. 이게 발의 건지 신라 건지를 바꾸고 우선 그건 기본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 다 압니다. 연표 다 내요. 구석구석에 있는 거 사건 순서 배열해가지고 똑같이 내요. 청산이랑 다른 건 없어요. 똑같이 내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어떻게 해야 애들이 숨 막히지 않게 공부하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강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해 왔는데 제가 강의 다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난 다시 3월로 되돌아가서 한 1년 전쯤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뭔가 수업을 대부분 교과서로만 해요. 상상으로는 여기서 프린트랑 필기를 하긴 하는데요. 이 필기가 교과서 뒷부분에 있는 걸 앞으로 비교시키는 필기예요. 조선을 배우면 고려를 비교시키고 고려를 배우면 조선이니까 없는 걸 하진 않아요. 절대 학교에서. 일단은 교과서만 알면 무조건 다 맞춥니다. 이 학교 시험은. 그래서 양을 거기서 한번 줄여야 돼요. 프린트를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프린트하면 2배로 늘어나요, 양이. 그럼 순간 애들은 못 맞춰요, 그 문제 절대. 선택만 집중을 해서 요거 하고 요 지도에서 지금까지 썼던 기출을 다 써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출 다 써주고 요거 뒤죽박수 간다. 그리고 요거 가지고 빈칸 자료 주지, 객관식 만들어주지, 길잡이연습 문제, 그리고 최고 난이도 문제 다 섞어가지고 줍니다. 미래엔 출판사 교과서인데 미래엔 출판사 교과서를 쓰는 다른 학교 문제까지 줘요. 거기도 어차피 교과서만 내는 학교들. 그럼 굉장히 학생들 입장에서 경험이 많이 쌓여서 갑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이고 이 모든 필기를 다 해줘요. 그리고 칼라를 이렇게 찍어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유튜브 보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화장실 학생들이 한국 사람 공부할 때 화장실 갔을 때 보거나 카페에서 할 일 없을 때 밥 먹을 때 그냥 틀어놓고 이렇게 보면 틈틈이 계속 보면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하면 잘하잖아요. 그런 방식의 수업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오면 틈틈이 계속 커피 먹다가 뭐 하다가 기다리다가 보면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 상가고 주간지 상대부 장군인지 헷갈리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 나왔네? 그럼 고르고 그냥 고민의 흔적도 없죠. 다 맞으네요. 예. 고민의 흔적도 없어요. 그냥 보자마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몇 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 산산보를 저한테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가르치면서 또 느낀 점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학교는 매년 조금씩 달라져요. 시험 스타일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학부 선생님이 굉장히 정치와 법을 좀 어렵게 내는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제 정치와 법을 거의 지리 수준까지 이제 끌어올려서 1학기예요. 1학기입니다. 2학기는 일단 경제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1학기 원래 지리를 더 어렵게 했는데 정치와 법도 못지않게 아까 재판청구권이나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 겨울방학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만큼 만들어놓고 학교에 한 것들을 이렇게 덧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작년에 느꼈던 것들을 토대로 바뀐 어떤 시험 출제 방식들을 조금씩 이렇게 적응하는 객관식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짠! 하고 보여드릴 겁니다. 한국사는 출제 방식이 바뀌진 않았지만 작년에 또 뭘 느꼈냐면 어떤 학생들이 보통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외우려고 하다가 못 외우고 무너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한국사. 그래서 학생들이 마지막에 벼락치기를 하더라도 이 짧은 시간 투자해서라도 적어도 70점, 80점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고민한 끝에 만든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안 그러면 보장 없어요. 이게 갑자기 기숙사 갔는데 사춘기 오고 이러면 정말 공부 갑자기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공부를 어째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그래서 그럴 때 놓치지 않고 진짜 50점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구제하는 한국사는 특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벼락치기 하면 좀 먹히는 게 있습니다. 한국사는.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지금 싹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상모에 맞춰서. 어쨌든 자료 준비 열심히 했고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검증된 강의력으로 보여줬으니 저한테 맡기셔도 될 겁니다. 한번 들어오면 1년 내내 안 나가요. 저 수강생들 절대. 제가 있는지를 몰라서 못 듣는 학생이 더 많습니다. 전주에 있는 학생들은. 그래서 어쨌든 안다면 방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